그리고 앙리 2세는 프랑스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라인강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렌 지방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말했듯이 라인강 쪽은 프랑스 역사에서 독일이 갖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라인강이 있는 여기 라인강이에요. 그래서 라인강 동쪽 서쪽 부분 로렌 로렌 지방 여기를 이제 프랑스에 귀속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까를 5세의 전제 정치가 독일 제후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프랑스 왕이 자기들을 지지해 준다면 잠정적으로 메츠투르 베르댕에 세계 주교 용지를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자, 메츠툴 베르댕, 메츠툴 베르댕. 그래서 이게 다 어디 있는 지방이에요? 로렌에 있는 지방들이죠. 여기들을 주겠다라고 한 거. 프랑스가 우리를 도와주면. 그래서 앙리 2세는 그걸 동의를 했죠. 자, 그리고 까를 5세는 왕자 펠리페 2세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독일 제후들이 뭐 동의를 안 해가지고 동생 페르디난드 1세한테 황제를 물려주고 펠리페 2세한테 그 외의 국토를 물렸다. 자, 여기서 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드 기즈라는 사람이 기즈 가문의 프랑스와죠. 이탈리아 원정을 또 나갔어.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제 프랑스에는 사면에서 공격을 받는다. 북쪽에서는 스페인과 영국이, 동쪽에서는 사부와 왕국이 공격을 한다. 자, 프랑스의 북쪽에 왜 스페인이 공격을 해? 어떻게? 스페인은 프랑스 남쪽인데, 그죠? 근데 왜? 네덜란드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공격하고 동쪽에서는 사부와 왕국이 여기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공격했다. 이탈리아 원정 실패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생깡땡을 점령하고 누아용으로 진격했다. 근데 이제 프랑스와 드 기즈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와서 콩피에뉴에서 소부대를 지휘해서 적군을 격퇴했다. 스페인을 격퇴한 거예요. 생깡 이거 다 그 벨기에 면한 지방들이에요. 예. 생깡땡에서 스페인이 누아용으로 진격을 하고 그 프랑스와 드 기즈는 이제 콩피에뉴에서 이제 물리쳤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요? 벨기에 국경에서 좀 가까운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펠리페 2세는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사부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생깡땡을 반환할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휴전,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앙리 2세의 누이 마르그리트가 이제 사부아 공 마누엘과 결혼을 하고 그 지참금으로 그 사부아와 피에몽테를 반환하기로 한다. 앙리 2세의 누이와 사부아 공이 결혼을 해. 그래서 사부아하고 피에몽테를 여기를 반환해 주기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펠리페 2세는
앙리 2세의 장녀랑 결혼하기로 한다. 이게 이제 그 평화 조약이죠. 카토 캉브레지 조약. 네. 여기서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쟁이 끝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1세는 아주 자신만만한 젊은 국왕이었죠. 프랑스인은 프랑스와 1세를 자랑으로 삼았다. 그리고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 조각가 벤베누토 첼리니를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 이 사람이 아주 그 버릇없고 무도한 사람이었는데도 잘 봐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예술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문학으로는 클레망 마로, 네? 유쾌하고 경쾌한 문체, 그래서 예리한 풍자. 그래서 이게 장 드 라퐁텐과 알프레드 드 뮤세의 어떤 그 시조가 된다. 네? 근데 이제 클레망 마로 이후에는 프랑스 시인들이 프란체스카 페트라르카를 모방한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이탈리아 사람이죠. 고대 형식과 어휘로 복귀를 한다. 그리고 당시 시인들이 프랑스어 수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조아생 디 벨레는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시에서. 그렇죠? 산문에서는 라블레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풍자적인 그런 작품을 썼다는 거죠. 자, 그 르네상스와 같이 있었던 게 뭐냐면 르네상스가 뜻이 뭐예요? 르네상스, 리버스라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뭐가 다시 태어나?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운동이었다는 거지. 그때 같이 나왔던 게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현상이 같이 일어났었어요. 16세기 초에 면죄부 판매, 그리고 수도사의 뭐 저속한 미신, 그런 것이 진지한 신자들의 반감을 샀다.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성서를 직접 읽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이라든지, 가톨릭이 뭐가 세요? 의식이 세죠.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성서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는 1508년 루터보다 9년 앞서가지고, 마르틴 루터보다 9년 앞서가지고 파리 대학의 교수 자크 르페브르 데타블르라는 사람이 성경의 원본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모라는 지방의 주교가 브리소네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와 1세의 누나 마르그리트와 함께 신종교를 받아들여서 궁정에 유행시킨다. 신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개신교죠, 개신교.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는 신교는 궁정에서 좀 유행을 하고 그렇게 된다. 소르본 대학은 르페블르 데타블르를 고발한다. 왜 그랬겠어요? 소르본 대학은 가톨릭교.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파비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이제 교회 진보파에 대한 보호가 약해졌다. 왜냐면 프랑스와 1세도 이제 신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신교에 대한 그 보호를 못하게 됐지 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그 개혁자들의 활동이 아주 통제 불가능해졌다. 어떻게 아까 그 모 지방의 주교 브리소네 그 관구에서는 성모상에 불을 지르고 면죄부 공고를 찢고, 그래서 고등법원은 그들을 처벌한다. 그럼 고등법원은 뭐예요? 가톨릭이겠죠.
그래서 개신교가 하도 그 과격하게 하니까 프랑스와 1세는 귀국해가지고 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당하게 그냥 놔뒀다. 너무 심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고등법원이 이제 카브리에르와 메링돌 두 촌락을 이제 이단으로 판결을 해가지고 촌락을 파괴하고 주민을 화형에 처하든지 추방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소르본 대학이 전 직원에게 신앙 조항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거절한 사람은 화형대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신교가 처음에 왜 생겼어요? 면죄부 판매라든지 그런 거에 반감을 가져가지고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신교가 너무 통제 불가능하게 세게 나오니까 이제 구교에서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앙리 2세가 파리 고등법원 내에 이단 신문을 할 수 있는 특별 법정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법관들도 신사상에 물들었다. 그러니까 신교라는 것이 뭐 지식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왕정에서 유행을 했었어. 그래서 고등법원 형사부는 유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다. 본인들도 신사상에 물들어서. 왜냐? 왕족인 나바르, 부르봉, 콩데 이런 가문하고 대영주 가문, 콜리니, 샤티용, 앙드로 이런 가문들이 다 신교였다라는 거죠. 자, 칼뱅. 칼뱅은 이제 신교를 이제 퍼뜨린 사람이죠. 제네바로 피신했어. 그래서 장로주의를 만들었다. 장로주의가 뭐예요? 이제 가톨릭의 교황한테서 벗어나가지고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의논한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네바가 프랑스 신교의 규범과 무대를 제공했다. 여기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주의는 프랑스 중산계급의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신교는 운동은 어디서 있었냐? 제네바와 관계가 깊은 리옹, 노르망디, 랑구도크, 론강 유역에서 이런 신교 활동이 활발했다. 리옹 여기 제네바랑 가깝죠. 그 다음에 노르망디 여기서 신교 노르망디. 그 다음에 랑구도크는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론강 이게 론강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 신교. 파리는 가톨릭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문들이 경쟁을 하는데 부르봉 가문은 이제 신교, 그리고 로렌의 왕후인 기즈 가문이 있었어요. 아까 프랑스와 기즈 나왔었죠. 그래서 기즈가는 광신적이고 비타협적인 가톨릭 교였다. 그래서 기즈 가문의 왕비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와 2세와 결혼했어요. 프랑스와 2세는 이제 앙리 2세를 이어받은 왕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니까 기즈가가 권세를 장악했다. 그래서 위그노파를 탄압했다. 위그노파는 프랑스의 칼뱅주의, 프랑스의 신교예요. 위그노파라는 신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세를 장악했는데 너무 심하게 권세를 휘둘렀어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와 2세가 허약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 줘요? 기즈 가문한테 안 줬죠? 그래서 샤를 9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자, 그래서 모후 카트린 드 메디치가 섭정이 돼가지고 가톨릭과 위그노파를 화해시키려고
했었어요.